안녕하세요. 업데이트온입니다. 여러분, 출근길에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늘도 내 삶에 무언가 특별한 변화가 찾아올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4월부터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칠 7가지 주요 정책 변화와 사회적 제도 개선 소식을 심도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이 내용들을 미리 숙지해두면 갑작스런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는 음주운전에 관한 엄격한 법규 개정입니다. 과거 단속 방식은 주로 사고 후 경과 시간에 따라 처벌이 달라졌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술이나 특정 약물을 섭취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작하려는 행위 자체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난 후 일부 운전자들이 주변 편의점이나 약국에 들러 술 한 잔 혹은 약물을 섭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법망을 피하기 위한 범죄 행위로 판단되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기법 강화와 더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검증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전 전후의 행동 하나하나가 엄격히 감시될 것입니다. 이처럼 운전대를 잡기 전 그리고 사고 후에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어르신 일자리 지원 확대 정책이 눈에 띕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직군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는 공공 프로젝트, 공공기관의 자문 역할, 심지어 기업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최대 11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세대 간 지식 전달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외국인 등록증의 디지털 혁신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이 4월부터 금융, 통신,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그 활용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은행 계좌 개설, 통신 계약, 각종 민원 처리 등이 가능해지며 실물 등록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안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편리한 신분 확인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겪는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면서 보다 스마트한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변화는 부모님과 예비 부모님들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전체 월급의 절반 정도만 지급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80%까지 인상되어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개선됩니다. 더불어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 부담도 전면 해소되어 부모님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력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재취업 교육이나 직무 전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로써 부모님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커리어 복귀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의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위조나 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 구매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판매업주에게 불리한 법적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부터는 이러한 책임 소재가 전면 재조정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음주나 담배를 구매하려 할 때 그 책임은 판매업주가 아닌 청소년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QR코드를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짜 신분증과 위조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업주들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난임 치료와 관련된 지원 정책의 확대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난임 문제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는 난임 치료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휴가 기간이 연장되어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며 생식, 세포, 동결 비용 지원도 확대됩니다. 특히 암이나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해 미래의 생식 능력에 불안감을 느끼는 젊은 부부들에게 큰 희망이 될 이 정책은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보조를 넘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변화는 건강 증진과 관련된 세제 혜택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비나 도서비 등 일부 비용만 소득 공제 대상이었지만 2025년 4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운동시설 이용에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세금 환급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증진에 그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체력 향상과 건강한 생활 습관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2025년 4월부터 시행되는 7가지 주요 정책 변화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의 핵심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실생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우리 모두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 스스로의 생활 패턴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업데이트온이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 이슈와 실생활 팁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